아저씨, 저 오늘 월급 좀 미리 당겨받을 수 있을까요? 푸르마,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왜 이렇게 창백해? 그게 사실 저한테 아이가 있어요. 남편도 있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변두리에서 작은 편의점 몇 개를 운영하고 있는 40대 후반의 남자 민수입니다. 제 인생은 잔잔한 호수 같았죠. 아내와 10년 넘게 살았지만 아이가 없었고 그럭저럭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5년 전 제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한 아이를 만났습니다. 그해 여름은 유난히 더웠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한 명이 갑자기 그만두는 바람에 급히 공고를 올렸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없던 차에 쨍한 햇볕 아래 땀을 뻘뻘 흘리며 한 여자아이가 이력서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뽀얀 얼굴에 아직 교복이 더 잘 어울릴 것 같은 딱 봐도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김서아라고 합니다. 이력서는 텅 비어 있었어요. 경력란은 물론 학력란에도 없음만 가득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이는 뭐가 그리 당당한지 제 눈을 똑바로 보며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학생. 학교는 안 다녀요? 네, 중학교 졸업하고 바로 검정고시 봤어요. 대학은 안 갈 거예요. 돈 벌어야 해서요. 어른도 하기 힘든 말을 이렇게 서슴없이 하는 모습에 저는 왠지 모르게 끌렸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 홀어머니와 어린 동생들을 위해 일찍이 사회에 뛰어들었던 모습과 겹쳐 보였거든요. 어차피 경험 없는 알바생을 가르치는 건 마찬가지니 한번 믿고 맡겨보자 하는 마음으로 서아를 채용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서아는 약속이라도 한 듯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계산도 척척, 물건 정리도 깔끔하게 해내는 모습이 흡사 몇 년은 일한 베테랑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밝고 싹싹한 성격 덕분에 손님들에게도 인기가 많았죠. 그런데 며칠 전 다른 알바생에게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장님, 서아가 폐기 도시락을 자꾸 챙겨가는 것 같아요. 폐기식품은 유통기한이 지나서 팔지 못하는 상품입니다. 저는 혹시 모를 오해를 막기 위해 폐기 음식은 매장 안에서만 먹거나 버리도록 규칙을 정해뒀거든요. 서아는 착실한 아이라 믿었지만 그래도 확인은 필요했습니다. CCTV를 돌려보니 정말 서아는 근무가 끝나면 폐기된 삼각김밥이나 도시락을 봉투에 담아 가져갔습니다. 평소에는 안 보이던 행동이라 걱정이 앞섰습니다. 다음 날 서아가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 매장을 찾았습니다. 서아야, 퇴근하니?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제 모습을 보고 화들짝 놀라는 서아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아를 데리고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서아는 잔뜩 겁먹은 표정으로 제 눈치만 봤습니다. 서아야, 혹시 무슨 일 있는 거니?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줄 수 있어? 사장님. 그게. 서아의 떨리는 목소리 위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서아는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저에게 아이가 있어요. 남편도 있고요. 예상치 못한 고백에 저는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18살 소녀가 아이 엄마라니. 서아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은 1살 위 오빠인데 보육원에서 같이 자랐어요. 작년에 자립해서 둘이 살다가 올 초에 아이를 낳았어요. 남편이 배달 일을 하는데 일이 일정치 않아서. 서아의 이야기는 상상 이상으로 절절했습니다. 보육원 출신인 두 사람은 의지할 곳이 서로밖에 없었고 세상에 내던져진 어린 나이에 가족을 만들었습니다. 폐기 음식을 챙겨간 것도 끼니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남편과 아기에게 먹일 것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도 어린 나이에 어머니와 동생들을 책임져야 했기에 서아의 마음이 얼마나 절박했을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서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서아야, 내가 그런 사정인 줄 몰랐다. 미안하다. 나는 편의점을 여러 개 운영하지만 아주 부자는 아니야. 그래도 너희 가족들이 밥 굶는 일은 없도록 내가 도와줄게.
앞으로 폐기 음식 챙겨가지 말고 옆에 있는 반찬 가게에서 필요한 반찬 있으면 말해. 내 이름으로 결제해 줄 테니 부담 갖지 말고 밥 잘 챙겨 먹으렴. 이건 사장으로서 너한테 주는 복지 같은 거야. 성실한 직원을 오래 쓰고 싶은 마음뿐이니까. 제 말에 서하는 고개를 푹 숙이고 더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아이의 눈물은 뜨거웠지만 그 눈물은 저의 마음속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저는 서하의 작은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다 괜찮아질 거야. 잘할 수 있어. 그날 밤 서하의 이야기를 아내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아내는 서하를 위해 직접 반찬을 만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서하의 작은 가족에게 그리고 우리 부부에게 새로운 인연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날 이후 서하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반찬 가게 사장님께는 제 이름으로 결제해놨으니 편하게 가져가라 했지만 서하는 늘 가장 저렴한 종류만 조금씩 가져갔습니다. 괜히 마음이 쓰여 저는 반찬 가게 사장님께 미리 부탁해뒀죠. 서하가 오면 서비스로라도 좋은 반찬 많이 좀 챙겨주세요. 서하는 사양했지만 저는 괜찮다며 억지로 반찬을 더 챙겨줬습니다. 며칠 후에는 아기 기저귀와 분유, 작은 장난감 몇 개를 사서 서하에게 건넸습니다. 서하야, 이거 가져가. 내가 자식도 없고 손주도 없어서 이런 거 사줄 기회가 없었거든. 내가 아니고 나를 위한 거라 생각하고 받아주라. 서하는 제 말을 듣고 또 한 번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얇고 여린 손목에 감겨있는 팔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은 쇠붙이가 이어져 있는 낡고 오래된 팔찌였습니다. 아마도 보육원에서 지내던 시절부터 함께한 물건일 겁니다. 그 팔찌를 보며 서하의 지난 시간들이 얼마나 외롭고 고단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저는 아내와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아이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자궁질환으로 수술을 받은 이후부터 아이를 갖기 어려웠습니다. 입양도 생각했지만 바쁜 일상에 치여 차일피일 미뤄왔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서하가 제게 더 애틋하게 다가왔는지도 모릅니다. 서하는 제게 잃어버렸던 딸 같은 존재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서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죄송한데 제가 내일 하루 가게를 못 나갈 것 같아요. 걱정스러운 마음에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서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배달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지금 병원 응급실이에요. 걱정하지 말라며 일단 알겠다고 하고 병원 주소를 문자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서하와 있었던 일들을 아내에게 전부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괜히 걱정을 끼칠까봐 혹은 괜한 일에 돈 쓴다고 잔소리를 들을까봐 망설였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아이고, 왜 그런 중요한 이야기를 이제야 해? 내일 매장은 내가 볼 테니까 당신은 병원 갔다 와요. 그리고 서하 남편분한테 필요한 것 좀 사다 드려. 요즘 애들 좋아하는 빵이나 과일 같은 거 말이야. 아내의 따뜻한 마음에 그동안의 걱정이 기우였음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병원 근처 빵집에 들러 케이크와 빵을 한가득 샀습니다. 병실에 들어서니 멀리서부터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병실 끝 침대에 누워있는 젊은 남자와 아기를 안고 있는 서하가 보였습니다. 붕대를 감은 팔다리와 곳곳의 상처를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서하야, 괜찮아? 남편분은 많이 다쳤어요?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여기 제 남편이에요. 이름은 준영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서하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많이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준영이는 다친 몸으로도 억지로 일어나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얼른 괜찮다며 준영이를 다시 눕게 하고 아내에게 들은 말을 전했습니다. 서하, 혹시 아기 봐줄 사람 없으면 우리 아내가 봐줄 수 있다는데 괜찮을까? 병실에 아기도 많고.
다들 힘드실 것 같아서. 서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사장님, 저희한테 이렇게까지. 죄송해서. 아니야, 괜찮아. 매장 일은 걱정 말고. 남편 간호 열심히 하고 서아 너도 몸 잘 챙겨. 그리고 아기 때문에 병원 계시기도 불편할 테니 아이는 내일부터 우리 집에 맡기렴. 우리 아내가 아기 엄청 좋아하거든. 제 진심 어린 제안에 서아는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준영이도 고개를 숙이며 연신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세상의 무게를 짊어진 두 아이가 안쓰러웠습니다. 다음 날 서아는 아기와 함께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아내는 서아의 아기 유주를 보자마자 눈을 반짝이며 활짝 웃었습니다. 아기를 품에 안은 아내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환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10여 년간 아이 없는 삶을 살아온 아내에게 유주는 작고 소중한 기쁨이 되어 주었습니다. 서아 부부는 준영이가 퇴원할 때까지 매일 아침 유주를 맡기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오면 아내와 유주가 서로에게 푹 빠져 있는 모습에 저는 괜히 마음이 든든해졌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우리 가족이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렇게 함께했습니다. 준영이가 퇴원하고 얼마 후 서아 부부가 집으로 롤케이크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감사했다며 연신 고개를 숙이는 두 사람을 보며 아내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고, 뭘 이런 걸 다. 맛있는 거 해줄 테니 얼른 들어와. 갈비찜도 하고 잡채도 했어. 맘 편히 쉬다가. 아내는 그날 하루 종일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요리했습니다. 갈비찜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준영이와 서아, 그리고 유주까지 세 식구가 함께하는 식탁은 왠지 모르게 꽉 찬 느낌이었습니다. 여보, 서아네가 온다고 하니까 마치 우리 딸이랑 손주가 놀러 온 것 같지 않아? 너무 좋다. 아내는 진심으로 행복해했습니다. 십몇 년간의 노력에도 생기지 않았던 자식이 마치 갑자기 셋이나 생긴 기분이라며 말입니다. 거실에서 유주를 보며 웃고 있는 두 사람을 보니 저 또한 가슴속에 따뜻한 무언가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마친 후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중 서아의 핸드폰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서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통화를 했는데 전화기 너머로 날카로운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가씨, 제정신이야? 돈은 언제 줄 건데? 서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웃으며 전화를 끊었지만 저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서아 부부가 집으로 돌아간 뒤 저는 아내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서아네 사정이 아직도 많이 어려운 것 같아. 준영이가 사고 나기 전에 살던 월세방 보증금이랑 월세 내는 걸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던데. 아내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좋은 아이디어를 내놓았습니다. 당신, 준영이가 배달 일하다가 다쳤다고 했지? 지금 다리에 철심을 박아서 많이 움직이는 일을 못할 텐데. 마침 편의점 야간 알바가 다음 주까지만 근무한다고 했잖아. 준영이를 야간 알바로 고용하고 월급을 좀 미리 당겨서 주면 어떨까?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싶었습니다. 준영이도 부담 없이 일할 수 있고 저희도 매장을 믿고 맡길 수 있으니 말입니다. 다음 날 서아에게 연락해 준영이에게 매장 알바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서아는 울먹이며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준영이는 제가 운영하는 2호점에서, 서아는 원래 일하던 1호점에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근무 시간이 달라서 둘이 돌아가면서 아이를 볼 수 있어 오히려 좋아했습니다. 준영이는 다리가 불편한데도 굳이 매장 물건 정리부터 쓰레기 버리기까지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매장은 전보다 훨씬 깨끗하고 깔끔해졌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서아와 준영이 덕분에 매장은 더 이상 제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안정적으로 운영됐습니다. 두 사람은 매장 발주부터 재고 관리까지 척척 해냈고 월말에는 인기 상품을 정리해 보고서까지 제출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정식 점장으로 승진시키고 월급도 넉넉하게 올려주었습니다. 두 사람이 저희 매장에서 일한 후로는 폐기되는 상품 수도 크게 줄었습니다.
서아와 준영이가 고객들의 구매 패턴을 정확하게 파악해 발주했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매장 수입은 늘었고 손실은 줄었습니다. 정말 고마운 아이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종종 저희 집에 들러 밥도 먹고 직접 만든 반찬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여름 휴가나 명절에는 다 같이 여행을 가기도 했습니다. 저희 부부만 있어도 충분히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서아와 준영이, 유주와 함께하면서는 더 큰 행복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저희를 진심으로 부모처럼 대해주는 그 고운 마음씨까지 모든 것이 감사했습니다. 어쩌면 보육원에서 자란 두 아이가 세상을 향해 삐뚤어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은 외로운 시간 속에서 서로밖에 없었고 누구보다 가족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작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 두 손이 닳도록 노력하는 모습에 저는 이 아이들을 더 아끼게 되었습니다. 서아 가족과 함께한 시간은 늘 따뜻했습니다. 특히 아내는 서아와 준영이를 친자식처럼, 유주를 친손주처럼 여겼습니다. 아이들은 저희 부부를 사장님, 사모님이라 부르며 따랐지만 그 눈빛에는 늘 존경과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사장님, 저희가요. 지난달에 번 돈으로 보육원에 기부도 하고 왔어요. 저희가 제일 먼저 받았던 사랑을 다른 아이들한테도 꼭 전해주고 싶어서요. 서아의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직 자신들도 힘든 상황인데 받은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돌려주려는 그 마음이 너무나 예뻤습니다. 이 아이들은 저에게 돈 이상의 가치를 선물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의 몸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예전에 수술했던 자궁 질환이 재발했다고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당장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저를 위해 담담한 척했지만 저는 아내가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편의점 문을 잠시 닫고 아내를 보살폈습니다. 서아와 준영이가 매장을 맡아주었지만 제 마음은 늘 병원에 가 있었습니다. 서아와 준영이는 그런 저에게 늘 괜찮다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사장님, 저희가 있으니까 아무 걱정 마세요. 사모님 건강이 최우선이에요. 저희가 매장 잘 지키고 있을게요. 두 사람의 말에 저는 그제야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너희가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니? 아내의 항암 치료는 생각보다 힘겨웠습니다. 아내는 늘 힘들어했고 저 또한 그런 아내를 보며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때 서아가 저에게 먼저 다가와 말했습니다. 사장님, 사모님, 항암 치료 때문에 힘드시죠? 제가 보육원에 있을 때 한 선생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힘들 때일수록 옆에 있는 사람을 더 믿고 의지해야 한다고요. 저희를 믿고 사모님 치료에만 전념하세요. 서아의 말은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서아 말처럼 우리 잘 이겨내자. 이제 우리 곁에는 서아랑 준영이, 유주가 있잖아. 우리 혼자가 아니야. 아내는 제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서아 가족은 매일 저녁 우리 집을 찾아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서아가 해오는 반찬은 투박했지만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맛있었습니다. 함께 밥을 먹으며 웃고 이야기하는 동안 아내는 잠시나마 병의 고통을 잊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서아와 함께 유주를 돌보며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서아는 아내에게 매장 이야기와 유주 이야기를 들려주며 곁을 지켰습니다. 준영이는 제가 아내를 보살피는 동안 집안의 크고 작은 일들을 도와주었습니다. 마치 친아들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두 달이 흘렀습니다. 아내는 항암 치료를 무사히 마쳤고 병세도 크게 호전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기적이 바로 서아와 준영이, 유주 덕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아 가족은 저희에게 삶의 이유와 희망을 다시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아내는 퇴원했고 우리는 서아 가족과 함께 평범하지만 특별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아침마다 서아 가족이 차려준 따뜻한 밥을 먹었고
퇴근 후에는 다 같이 모여 유주와 놀았습니다. 편의점 일도 서아와 준영이가 알아서 척척해준 덕분에 저는 온전히 아내의 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아와 준영이가 저를 찾아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희가 할 이야기가 있는데. 두 아이의 표정은 사뭇 진지했습니다. 저는 혹시 매장에 무슨 문제가 생겼나 싶어 마음을 졸였습니다. 혹시 매장 매출이 떨어졌니? 걱정 마. 이럴 때도 있는 거지. 아니요, 사장님. 그게 아니라 저희가 매장을 인수하고 싶어서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매장 인수라니. 아직 20대 초반인 두 아이가 어떻게 편의점 3개를 인수할 생각을 했을까 싶었습니다. 얘들아, 너희 돈이 어디 있니? 그게 쉬운 일이 아니야. 매장 3개를 인수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관리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알아요, 사장님. 그래도 저희가 사장님께 받은 사랑을 돈으로 갚고 싶어요. 저희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았어요. 사장님이 저희한테 주셨던 월급. 저희는 거의 안 썼어요. 다 모아뒀어요. 서아는 보육원 시절부터 써온 작은 통장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서아의 통장에는 10만 원짜리 금액이 몇 개 찍혀 있었지만 준영이의 통장에는 배달 일을 하며 모은 돈과 편의점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은 거액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저희한테 주신 돈. 저희는 쓰지 않고 모아뒀어요. 언젠가 사장님께 이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두 사람의 이야기에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들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희를 생각하며 돈을 모아왔다는 사실에 감동했습니다. 얘들아, 너희 정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니? 너희가 번 돈은 너희들을 위해 써야지. 왜 그걸 우리한테? 사장님, 사모님, 저희에게는 두 분이 부모님이에요. 부모님께서 아프신데 저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이 돈은 사장님이 저희에게 주신 사랑의 이자예요. 사장님께서 이 돈으로 사모님 병원비도 내시고 두 분을 위해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서아와 준영이의 진심에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저희에게 돈을 건네주며 자신들이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랑을 어떻게 되갚고 싶은지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의 마음을 어떻게든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서아와 준영이의 마음을 받은 후 저는 아내와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이 아이들의 진심을 어떻게 해야 할까? 매장을 물려주는 건 너무 이르지 않을까? 아내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서아랑 준영이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알잖아. 두 사람 믿어. 그리고 우리도 이제 좀 쉬어야지. 두 아이에게 맡겨보는 건 어때? 아내의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는 서아와 준영이에게 매장 인수 대신 공동 경영을 제안했습니다. 서아, 준영아, 너희가 준 돈은 내가 잘 보관해 둘게. 그리고 매장 인수는 조금 더 생각해보고 우선은 내가 너희를 공동점장으로 임명할게. 매장 운영에 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너희에게 맡길 거야. 수익은 같이 나누고. 괜찮겠니? 두 아이는 기뻐하며 제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후 서아와 준영이의 열정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두 사람은 매장 주변 상권을 분석하고 고객의 동선을 파악했습니다. 근처 대학교 학생들을 위한 할인 이벤트를 열었고 젊은 층이 좋아하는 SNS를 개설해 매장 홍보를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사장님, 저희가 생각해봤는데요. 한정판 굿즈나 콜라보 제품들을 발주하면 매출이 더 오를 것 같아요. 사장님, 저녁 시간대에는 주변 직장인들이 많은데 도시락이나 즉석식품을 더 많이 발주하는 게 어떨까요? 두 사람의 아이디어는 끝없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두 사람의 제안을 전적으로 믿고 따랐습니다. 그 결과 매장의 매출은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2달 만에 저희 매장은 지역 매출 1위를 달성했습니다.
본사로부터 축하 전화를 받고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대박이에요. 우리 매장이 1위래요. 서아는 어린아이처럼 방방 뛰며 기뻐했습니다. 저는 그런 서아와 준영이를 보며 뿌듯했습니다. 제가 가진 매장을 이 아이들이 더 크게 성장시킨 것입니다. 저는 축하 파티를 열어주며 두 사람에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서아, 준영아. 너희 덕분에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매출 1위 사장이 돼봤다. 정말 고맙다. 다 너희 덕분이야. 아니에요, 사장님. 저희가 사장님께 받은 기회 덕분이죠. 저희를 믿어주시고 매장을 맡겨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두 사람은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평생 잊지 못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몇 주 후, 전 세계를 휩쓴 바이러스가 저희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사람들은 외출을 삼가기 시작했고, 매장 매출은 다시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서아와 준영이에게 매장을 잠시 쉬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사장님, 저희에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남편이 예전에 배달 일을 했으니까 편의점 배달 서비스를 시작하는 건 어떨까요? 준영이는 자기가 직접 배달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서아는 비대면 수령을 위한 키오스크를 매장 앞에 설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어차피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두 사람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특히 마스크나 손소독제 같은 품목의 배달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사람들은 집에서 편의점 물건을 편하게 받을 수 있게 되자 열광했습니다. 매장 매출은 다시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고, 곧 배달 직원을 추가로 고용해야 할 정도로 일이 많아졌습니다. 서아와 준영이는 위기 속에서 오히려 더 큰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의 뛰어난 능력과 긍정적인 마인드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이제 이 아이들은 단순한 직원을 넘어 저의 든든한 사업 파트너가 되어 있었습니다. 매장은 계속해서 승승장구했고, 저는 더 이상 편의점 운영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만큼 여유가 생겼습니다. 서아와 준영이는 저희의 든든한 사업 파트너이자 세상에 하나뿐인 가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해 나갔고, 그 모습은 저에게도 큰 영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아와 준영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습니다. 사장님, 저희가 할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그들의 얼굴에서 무언가 중요한 결정을 내렸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니? 저희가 지금껏 번 돈으로 저희가 나온 보육원의 건물을 하나 지어드리려고 해요. 저는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을 키워준 보육원 원장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며 오랜 시간 이 계획을 준비해왔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사랑을 다른 아이들에게도 나누어 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보육원에 있을 때 원장님이 저희한테 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존재다. 이 사랑을 잊지 말고 훗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렴.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는데 사장님을 만나고 나서야 알게 됐어요. 사장님이 저희한테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서아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동안 번 돈으로 보육원 아이들을 위한 공부방과 놀이방을 만들어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의 진심에 감동했습니다.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 쓸 수도 있는 돈을 다른 이들을 위해 기꺼이 내놓는 모습에서 저는 이 아이들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의 결정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서아, 준영아. 너희 정말 대견하다. 너희가 아니었다면 나는 이런 생각을 평생 못했을 거야. 너희가 내게 가르쳐준 것이 정말 많아. 내가 너희를 도왔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너희가 나를 더 많이 도와줬구나. 두 사람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장님. 아니에요. 사장님이 저희를 믿어주셨기에 저희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어요.
저희는 늘 사장님께 감사해요. 저희의 부모님이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서아와 준영이가 계획한 보육원 건물의 설계도를 보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두 사람은 아이들을 위해 어떤 공간을 만들지, 어떤 가구를 들여놓을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고민했습니다. 그들의 눈은 빛나고 있었고 그들의 마음은 따뜻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서아와 준영이의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도 두 사람의 뜻에 동참해 보육원 건물 공사에 작은 금액을 보탰습니다. 서아와 준영이는 매장 일과 보육원 공사 현장을 오가며 정신없이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보육원 건물이 완공되었습니다. 서아는 그 건물의 이름을 민수네라고 짓자고 제안했습니다. 사장님, 저희에게는 사장님이 진짜 부모님 같은 분이세요. 그래서 저희가 나온 보육원에 사장님의 이름을 새기고 싶어요. 사장님이 저희에게 주신 사랑처럼 저희도 이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고 싶거든요. 저는 서아의 말에 감동해 결국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저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건물 완공 기념식 날, 보육원 원장님은 저희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민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서아와 준영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했는지. 두 아이는 우리 보육원의 자랑입니다. 두 아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원장님의 말씀에 저는 괜히 민망했습니다. 이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운 것은 저가 아니라 바로 두 사람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서아와 준영이는 보육원 아이들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주말이면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공원에 가거나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이 아이들이 가진 사랑의 크기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아가 저를 찾아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희가 둘째를 가지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저는 서아의 말에 놀라면서도 기뻤습니다. 서아는 아직 젊은 나이인데 벌써 둘째를 가질 생각이라니.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사장님, 저희는 많은 아이를 낳아 키우고 싶어요. 저희가 받지 못한 사랑을 저희 아이들에게는 아낌없이 주고 싶거든요. 서아의 말에 저는 그들의 결정을 진심으로 응원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서아는 임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내는 서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에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태교 용품과 출산 용품을 직접 준비해줬습니다. 10달 후 서아는 건강한 남자아이를 낳았습니다. 저는 병원으로 달려가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작고 보드라운 아기를 보니 왠지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 아이는 저희 부부의 두 번째 손주가 된 것입니다. 아기는 너무나 사랑스러웠습니다. 유주를 키울 때처럼 아내와 저는 아기를 번갈아 안아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기는 서아와 준영이 그리고 저희 부부에게 새로운 행복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두 아이의 결혼식을 저희가 준비하기로 한 날, 저는 한껏 들떴습니다. 마치 친딸과 아들의 결혼식을 준비하는 부모처럼 말입니다. 아내 또한 평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을 멋지게 해주고 싶다며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저희는 두 사람 몰래 보육원 원장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서아와 준영이 결혼식을 저희가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서아와 친했던 친구들을 초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원장님은 감동하며 기꺼이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 소식은 보육원 아이들에게도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동안 서아와 준영이가 베풀었던 따뜻한 마음이 다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청첩장도 직접 만들어 두 사람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청첩장에는 저희 부부의 이름이 혼주로 적혀 있었습니다. 서아와 준영이는 청첩장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장님, 저희한테 부모님이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는 평생 두 분께 받은 은혜 잊지 않을게요. 결혼식 당일, 저는 서아의 손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서아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제 옆에 선 서아의 손은 땀으로 축축했습니다. 긴장한 서아의 손을 꽉 잡으며 저는 말했습니다. 서아야, 괜찮아. 아빠가 있잖아. 제 말에 서아는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버진로드 끝에는 늠름한 턱시도를 입은 준영이가 서 있었습니다. 준영이의 얼굴에는 행복과 감사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준영이의 손에 서아의 손을 얹어주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 준영이는 고개를 숙이며 감사합니다. 아버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준영이가 저를 아버님이라 불러준 것입니다. 그 한마디는 그 어떤 보석보다도 값진 것이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날 무렵 서아와 준영이는 저희에게 직접 쓴 편지를 낭독했습니다. 사장님, 그리고 사모님, 저희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부모님이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는 두 분 덕분에 가족이 되었고 사랑을 배우고 나눔의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쏟았고 저는 그 모습에 결국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하객들도 모두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의 결혼식은 그 어떤 화려한 예식보다 더 감동적이고 아름다웠습니다. 결혼식 후 서아와 준영이는 저희와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부산과 제주도를 오가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비행기를 처음 타본다며 들떠하는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사장님, 저희가 비행기 타고 바다를 보는데 정말 신기해요. 이렇게 좋은 곳을 함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두 사람은 늘 감사하다고 말했지만 사실 저희가 더 감사했습니다. 두 사람 덕분에 저희는 자식을 키우는 행복을, 손주를 보는 기쁨을,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희 부부는 서아와 준영이를 위해 집을 선물했습니다. 저희가 편의점 사업을 하면서 벌었던 돈으로 두 사람의 이름으로 된 집을 마련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했지만 저희의 진심을 알고는 결국 감사히 받아들였습니다. 서아와 준영이는 매장을 공동으로 경영하면서도 보육원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받았던 사랑을 세상의 모든 아이들에게 나눠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들의 선한 영향력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귀감이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그렇게 매일매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서아와 준영이는 여전히 저희를 부모님이라 부르며 따르고 유주와 둘째는 저희를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저희는 더 이상 아이 없는 외로운 부부가 아닙니다. 3명의 자식과 2명의 손주가 있는 행복한 대가족이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모든 것은 서아를 처음 만난 그 여름날에 시작되었습니다. 폐기 도시락을 들고 서 있던 18살 소녀, 그 아이의 작은 용기와 절박함이 저의 삶을, 그리고 저의 아내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도전해보세요.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인생을, 그리고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손 내밀어 보세요. 그 작은 손길이 당신에게 어떤 기적을 가져다 줄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안녕하세요. 사연의 주인공 민수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에게 인생의 기적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까? 로또 당첨, 꿈에 그리던 직장 혹은 큰 성공. 저는 제 인생의 기적이 폐기 도시락을 챙기던 18살 싱글맘 서아였다는 것을 깨닫는데 5년이 걸렸습니다. 서아는 제게 자식의 존재를 알려주었고 사랑과 희생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준영이는 저에게 든든한 아들이 되어주었고 유주는 제게 손주의 기쁨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이 아이들 덕분에 저는 아내의 병을 이겨냈고 편의점 매출 1위라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제가 이 아이들에게 베풀었던 것은 아주 작은 것이었지만 이 아이들은 저에게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과 가족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손을 내미는 것을 망설이지 마세요. 당신의 작은 도움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고 그로 인해 당신의 삶 또한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없는지 한번 둘러보세요. 당신이 건넨 따뜻한 손길이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가져다 줄지도 모릅니다.